두 번째 해당 과정 글리코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글리코리시스 시스템인데 젖산을 생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젖산 시스템이다. 혈액 혹은 글리코겐으로부터 얻어진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분해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분해하면서 젖산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젖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무산소 과정은 전적으로 근세포의 원형질, 즉 근형질에서만 일어나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가 유산소성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소에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단어가 있는 보기는 유산소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ATP PC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당을 분해하는 젖산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유산소 시스템인지를 구분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끔 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무산소성 시스템은 해당 과정이나 ATP-PCR 시스템이나 둘 다 말 그대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지방을 이용하지 않고 탄수화물, 즉 글루코스 또는 글리코겐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글루코스라는 거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혈액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를 글루코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탄수화물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글리코겐. 이해되시죠? 탄수화물을 먹어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글루코스, 혈액에 이동을 하죠. 혈액에서. 그리고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는 이 탄수화물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이니까 젖산의 축적을 일으켜 근피로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아까 선착순 3명 이거 축구 골대 찍고 와 이거 말씀드렸죠. 근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롱해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1몰 정도의 ATP를 재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20초에서 30초 지속하는 고강도 운동에서 인원질 시스템 다음으로, 즉 ATP-PC 시스템 다음으로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빠르게 ATP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ATP를 공급하는 고강도 에너지 시스템은 단연 넘버원 ATP-PC 시스템인 거고, 두 번째는 해당 과정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20초에서 30초 지속하는 고강도 운동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이 시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책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충 느낌적으로 이게 어떤 운동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ATP-PC 시스템의 경우는 거의 1분 안에 끝나는 느낌이죠. 거의 몇 초대에 끝날 수 있는 동작들이죠. 역도, 100m 달리기, 다이빙 이런 것들, 그렇죠? 반면에 해당 과정 젖산 시스템의 경우는 20초에서 30초 또는 뭐 2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400m 전력 달리기 시 필요한 ATP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젖산 시스템. 아데노신 2인산 및 무기인산에 의한 인산 과당 분해 효소의 활성. 아데노신 2인산은 말 그대로 인산염이 2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ADP라고 표현을 했죠.
아데노신이라는 큰 복합 분자 하나와 인산염 두 개, 더블 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DP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걸 인산염을 PI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라고 표기를 한 거다. 무기인산염, 여기 무기인산 있죠? PI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기인산인 PI 얘와 ADP 하고 합쳐지면은 두 개 더하기 한 개, 그죠? A 더블 포스페이트 인산염 두 개와 인산염 한 개가 합쳐지면 인산염 세 개가 되죠. ATP가 되는 거예요. 해당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성포도산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되어 체액을 산성화시켜 근피로를 유발한다. 피루빅산, 이 피루빅산이 젖산으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우리 체액이 산성화된다. 체액이 산성화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대사분해에 의한 피루부산염의 생성. 그러니까 위에 설명했었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피루부산염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젖산으로 전환되어 체액을 산성화시켜서 근피로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사람 몸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무슨 로봇처럼 ATP PC 시스템만 단시간 고강도에 딱 쓰고 그리고 해당 과정이 일어나면서 고강도 운동에서 해당 과정의 시스템만 딱 사용을 하고 또 유산소성 시스템에서 유산소 과정만 딱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이게 교집합이 있어요. ATP PC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는 거의 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워낙에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해낼 때에 공급되는 에너지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 해당 과정과 교집합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해당 과정과 유산소 과정과의 교집합이 또 있어요. 여기 또 이만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4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0m 전력 달리기시 처음에는 빡 치고 나갈 때는 내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땅 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4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마다 다 전략이 다르겠지만 처음에 뭐 천천히 달리는 선수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빵 치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페이스를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빡 치고 나가는 그때는 400m 달리기지만 ATP PC 시스템을 처음에 빡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산소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서 젖산이 생성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유산소 시스템도 같이 사용이 되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교육 현실상에서 가장 지금 주입식 교육과 이런 거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폐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정답 찾기의 오류, 산수하듯이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아내려고만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오류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게 딱 그렇게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은 1이고 이렇게 탁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 거는 세상에 산수밖에 없어요. 산수. 그거는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오는 정답이 있는 산수.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산수.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범 답안의 형태인 거지 정답이라는 형태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렇게가 맞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가 맞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딱 떨어지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교집합도 존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뒤쪽에 예시를 들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수축 시 젖산 생성은 지근 섬유에 비해 속근 섬유에서 더 높다라고 되어 있죠. 젖산이 생성이 되는 게,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 게 지근 섬유보다 속근 섬유에서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근 섬유라는 거는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라고 해서 뒤쪽에서 또 다루게 될 거지만, 천천히 지구성 있게 사용되는 약한 자극에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을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지근 섬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S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슬로우 트위치니까. 그리고 패스트 트위치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빠른 근육 섬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F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큰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디빌더들이 갖고 있는 근육같이 좀 더 큰 근육 있죠. 그러한 근육이 속근, 그리고 마라토너들이 갖고 있는 근육들이 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의 형태가 속근과 지근과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속근의 예시, 지근의 예시, 이렇게 보시면 금방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젖산 생성에 있어서는 속근 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더 많다라는 거죠. 젖산은 피로물질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노폐물이고 몸에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근세포에서 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젖산은 간으로 수송되어서 글루코스의 합성에 재사용이 되어서 심장과 근육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젖산이 꼭 나쁜 노폐물이고 굉장히 안 좋은 거이지만은 않다, 뭐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운동이 약 40초에서 60초 이상 지속될 때에는 혈액으로부터 활동근으로 공급되는 산소를 이용하여 ATP를 유산소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근지구력 반복수를 30회, 40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트레이닝 방법이죠.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또는 푸시업을, 팔굽혀펴기를 30회, 40회를 할 정도가 되면 머슬 엔드랜스라고 하는 근지구력 트레이닝인데, 그럴 때 산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소 시스템도 유산소 시스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산소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꼭 바디빌딩 운동할 때 숨을 안 쉬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숨 쉬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유산소 시스템 보실게요. 유산소 대사는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글루코스 외에도 유리지방산이 많이 이용되며 최소 5분 이상의 장시간의 운동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 글루코스, 아까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혈관 안에, 혈액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탄수화물을 글루코스라고 했죠. 유리지방산은 뭐냐면 지방산이 그렇게 혈액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산소 대사 시 주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5분 이상의 장시간의 운동을 수행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유산소 대사는 미토콘드리아는 유산소 단어라고 기억하셔라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공장이니까 유산소하고 딱 매칭이 되는 단어죠.